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하성 부동산 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오늘 또 소장님 특별한 정보를 갖고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보보다는 예. 요새 집값이 하도 오르니 예.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한번 피력해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의 그 생각. 예, 예. 오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크게 주제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주제는 오늘 코로나로 인한 요즘 돈 풀리는 현상. 예.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우리나라가요, 금융 규제가 너무 풀려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지원금, 개인들이 받을 때는 그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게 국가 전체로 보면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예. 예, 그 돈이 풀리고, 또 금융 규제도 저금리에서, 일반 서민들이 너무 쉽게 은행에 접근해가지고, 이자 돈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자 나가는 게 보통이 아닌데. 네. 근데 결국 그 돈은 우리 서민들이, 대출받고, 또 재난지원금 받고 이런 게요. 결국에는 다, 그 돈이 많은 자본가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본가들은 그 돈을 받아서 네. 또 새로운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네.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게 투자면 좋은데 투기입니다. 아, 투기. 예. 그래 일정 시점에 우리가 제일 좋은 데가 서울의 강남지구거든요. 네. 강남 같은 데 가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한번 해먹고 나갑니다, 미리. 나가고 나면은 또 부동산의 움직임이 보이면은 또 서민들이 달려듭니다. 네. 달려들면은 거기서 또 차익을 또 남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끄트머리를 갖다가 맨 마지막 밧줄 잡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 사람은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돈의 힘이란 게 이렇게 겁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주기적인 파동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주기가 몇 년에서 몇 년 주기를 보시죠? 예, 부동산 주기는요, 약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있었고, 문제 아니죠. 이명박 정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정부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허 PD도 알겠지만은, 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부동산을 갖다 잡겠다고 나서고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노무현 정부가 물러나고 나서부터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부터는 주택값이 안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집이 늘은 것도 아니고 집이 갑자기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아떨어졌다는. 네, 그렇죠. 가수요가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는 집값이 안정이 됐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져 갖고 심지어 서울 강남 쪽에서는 약 집값이 대형 아파트는 40%까지 떨어지고 집 가진 게 죄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가 한참 거품이 빠진. 네, 그렇죠. 예, 거품이 빠진 걸로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최경원 부총리가 나서갖고 요새는 교도소가 있죠. 네. 그분이 나서갖고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또 금융 규제도 다 풀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고 또 현 정부가 들어서갖고 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묘한 현상인데요. 네. 지금 정부가 들었으면서 집값이 오르고 또 오르는 걸 갖다가 각가지 25가지나 되는 규제 정책을 썼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현재까지 잡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거의 아킬레스건 같습니다. 네. 예. 오히려 규제가 오히려 투기를 더 부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동산에 관심을 더 쏠리게끔 네, 한다, 예, 이 예. 얘기시네요. 그냥 잠자던 사자를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그래 실물 경제 전문가들이 나서가 하면 좋은데 네. 그걸 모르죠. 우리 서민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욕심이 더 많습니다. 많죠. 예,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럼 요즘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요새 영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갖다 영혼을 끌어모아서까지 집을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부동산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게 소원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마음 급하고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된다.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된다는데 실제로는 안정이 안 되니까 이제 정부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집값을 갖다가 집을 사려고 이렇게 덤빕니다. 그리고 보통 그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돈을 잃은 사람은 잃었다는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보면은 다 돈을 이렇게 벌었다 이런 게 주변에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들고 그렇죠. 고기 시장에 몰려들듯이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부동산은 그리고 한 번 행사를 할 돈이 많이 듭니다. 할 때 돈이 무더기 돈이 들고 네. 일반 주식과는 좀 다르겠죠. 다르고 네. 또 주식 시장은 좀 단기적인 어떤 변화 또 뭐 한번 사고 팔기가 쉽고 네. 근데 부동산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장기간 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세금 문제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문제 네. 그리고 공법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 상승기가 오면은 찾기도 힘듭니다.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게 한번 상승기를 타면요, 네. 그 상승기를 짧아요. 짧고 또 저 정책이 하강기간은 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서민들을 슬프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요즘 주변에도 뭐 그 주택이나 아파트 부분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많죠. 예. 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월급 받아가지고는 못 사요.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월급 받아가지고 조직이 대출 받은 금액을 갚으려면 30년, 40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택 부동산 시장이 요즘 이 거품이 껴있을 때는 뭐 한 채만 잘 팔아도 뭐 그 충분히 그 대출 금액 갚을 정도의 그런 수익이 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네. 월급을 많이 받으면은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은 또 만물가가 오릅니다. 네. 오르면은 네. 또 오르는 거는 부동산의 경기는 우리 월급 이상으로 오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갖고 회사들에서 보면은 뭐 월급 몇 프로 올려놓으면 집값은 그 배 이상으로 올라버립니다. 그렇죠.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네.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져요. 네. 요즘 또 특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예, 거기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잠깐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에는 한 번 더 분석하고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